나는 오랫동안 잠들려고 애쓰면서 생각했다. 내 인생은 낭비로구나. 걸레를 찾아내서 내가 배운 것,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지우고 조르바라는 학교에 들어가 저 위대한 진짜 공부를 배울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 내 감각들과 몸을 제대로 훈련시켜 인생을 즐기고 이해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뜀박질을 배우고 씨름을 배우고 수영을 배우고 승마와 노젓기와 자동차 운전, 사격을 배워야 한다. 내 정신을 육체로 채우고 내 육체를 정신으로 채워야 한다. 내 내부에 웅크린 두 개의 영원한 적을 화해시켜야 한다.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깡그리 낭비해버린 내 인생을 생각했다. 열린 문으로 별빛에 드러난 조르바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밤에 활동하는 한 마리 새처럼 바위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가 부러웠다.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여겨졌다. 요즘 세상이 아니라 좀 더 옛날, 좀 더 창조적인 시대였다면 조르바는 어떤 종족의 추장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는 앞장서서 도끼로 새 길을 열거나 유명한 성을 찾아다니는 음유 시인이 되어 성주, 귀부인, 하인 상관없이 자기 시를 들려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 굶주린 늑대처럼 울타리 안을 방황하거나 글쟁이의 광대가 되어버렸다. 조르바는 벌떡 일어나 옷을 벗어 자갈밭에 던지고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한동안 희미한 달빛 아래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는 그의 커다란 머리를 볼 수 있었다. 이따금씩 그는 소리를 지르다가 개처럼 짖다가 말처럼 히힝거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수탉처럼 꺼이꺼이 울기도 했다. 이 텅 빈 밤에 그의 영혼은 동물과 교류했던 것이다. 나도 모르는 새에 골아 떨어졌다. 다음 날 새벽 조르바가 한결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다가와 내 발을 잡아당겼다. 보스, 일어나봐요. 내 계획 좀 들어보라고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는 터키인처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설명을 시작했다. 산꼭대기에서 해안까지 케이블을 설치하면 그것으로 갱도를 버틸 목재를 운반하고 나머지는 건축용 목재로 팔 수 있다는 계획을 늘어놓았다. 우리는 수도원에 딸린 소나무 숲을 빌리기로 작정해 둔 터였다. 운반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노새도 여유 있게 빌리기 어려웠는데 조르바가 케이블, 탑, 도르래를 이용해 운반하는 구상을 한 것이었다. 어때요? 좋아요? 찬성하시겠소? 네, 조르바, 좋아요. 그는 화덕에 불을 붙여 내 커피를 끓여놓고 내가 혹시라도 감기 걸릴까봐 담요를 끌어다 발을 덮어주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다. 오늘 새 갱도를 열어요. 아주 근사한 광맥을 하나 잡았거든요. 진짜 검은 다이아몬드예요. 조르바가 나가면서 한마디 던졌다. 나도 조르바처럼 부처에 대한 원고를 열어 갱도를 파들어가듯 하루 종일 썼다. 쓰면 쓸수록 마음이 차분해졌지만 안도감, 긍지, 혐오가 뒤섞였다. 하지만 원고를 끝내면 묶어버리고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일에 다시 몰두했다. 배가 고파서 건포도와 아몬드,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조르바가 오길 기다렸다. 거침없는 웃음, 친절한 말, 맛있는 요리,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이 모든 것을 기다렸다. 그는 저녁 무렵 돌아와 식사를 준비했다. 함께 먹는 동안 그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 그는 꿇어앉아 조그만 나무 몇 개를 바닥에 놓더니 그 위로 끈을 걸고 도르래 구실을 할 작은 성냥개비를 얹었다. 그러고는 이 장치가 망가지지 않을 적당한 경사를 찾았다. 경사가 너무 급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정확한 경사각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보스, 그러자면 머리와 포도주가 필요한 법이죠. 포도주야 많지만 글쎄 머리는... 내가 웃으며 말을 받자 조르바도 웃음을 터뜨렸다. 보스도 이제 제법인데요? 그는 다정하게 웃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기분이 좋아지니 갑자기 말도 많아지는 모양이었다. 이 고가 케이블이 잘만 되면 우리가 숲을 모조리 벨 수도 있어요.
옥죄소를 하나 차린 다음에 판자, 기둥, 비계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그렇게만 되면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돛 3개가 달린 배를 사들여서 뒤도 안 돌아보고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납시다. 낯선 이국 땅의 여자, 거리, 불빛, 거대한 빌딩, 공장, 배들이 조르바의 눈앞을 지나는 듯 했다. 보스, 나는 벌써 머리 꼭지도 하얗게 새고 이빨도 흔들거려요. 당신은 젊은이 기다릴 수 있겠지만 난 미적거릴 틈이 없단 말입니다. 단언하건대 나이 먹을수록 더 거칠어질 참입니다. 사람이란 나이 들면 침착해지는 법이야. 따위를 짓거리는 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죽음이 다가올 때 천당에 갈 수 있도록 제발 데려가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요. 오래 살면 살수록 나는 더 독하게 반항할 거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세계를 정복해야 하거든요. 그는 일어서더니 산투리를 벗겨들고 중얼거렸다. 이리 좀 와봐라 이 도깨비 같은 놈아. 벽을 조용히 매달려서 뭘 하고 있느냐? 네 노래나 좀 듣자. 조르바가 산투리를 벗길 때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마치 자줏빛 무화과 껍질이나 여자 옷을 벗기듯이 곰살맞아 아무리 봐도 실증나지 않았다. 그는 산투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손을 가볍게 현 위에 올린 뒤 부를 노래를 의논이라도 하는 것처럼 어루만졌다. 눈을 뜨라고 애원하는 것도 같고 고독에 지친 방황하는 영혼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듯도 했다. 노래를 한 곡조 불렀지만 어떻게 된 셈인지 제대로 나오질 않았다. 그는 부르던 걸 포기하고 새로운 곡을 골랐다. 산투르는 노래할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고통스러웠는지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조르바는 벽에 기대고 앉아 어느새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하고 싶지가 않대요. 조르바는 겁먹은 얼굴로 산투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리더니 산투르가 사나운 짐승이나 된 듯 물릴세라 조심스레 보자기로 다시 쌌다. 천천히 일어나 벽에 걸고 또 중얼거렸다. 하고 싶지 않다네요. 그러니 억지로 시키지는 맙시다. 우리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아 불속을 뒤져 밤을 꺼내며 포도주를 마셨다. 그는 밤을 까 내게 주면서 끊임없이 마셔댔다. 보스, 이해 갑니까?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만물에 영혼이 있다는 게 말입니다. 나무, 돌, 우리가 마시는 술,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보스나 모든 것, 말 그대로 만물에 영혼이 있다는 게 말입니다. 그가 잔을 들었다. 보스의 건강을 위해 잔을 비우고 또 채웠다. 인생이란 정말 환영연 같은 거지. 그가 중얼거렸다. 저 늙은 부블리나 같은 환영연. 똑같다니까. 나는 참다 못해 웃음을 터뜨렸다. 보스, 웃지 말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이란 게 늙은 부블리나와 아주 똑 닮았어요. 늙었죠? 맞아요. 하지만 양념 맛은 제대로거든요. 저 늙은 것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요령을 알고 있다니까요. 눈을 감으면 20살짜리 계집을 안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지요. 맹세컨대 불을 끄고 그것을 할 때 영락없는 20살짜리랍니다. 그녀가 너무 익었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좀 화려하게 살다 보니 그리 된 거죠. 제독, 선원, 군인, 농부, 유랑극단 단원, 목사, 신부, 경찰, 교장선생, 치안 판사들과 놀아나다 보니까 그리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요? 뭐가 남았을 것 같아요? 저 늙은 것은 참 잘도 잊어버립니다. 늙은 환양년이 원래 그렇죠 뭐. 옛날 애인은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 짓을 할 때마다. 농담 아니에요. 저것은 작고 앙증맞은 비둘기, 새하얀 백조, 새끼 비둘기가 돼서 얼굴을 붉히곤 해요. 마치 처음 그 짓을 하는 것처럼 얼굴을 붉히고 파르르 떨기까지 한다니까요. 보스, 여자란 정말 알 수 없는 동물이에요. 100번을 그 짓을 해도 다시 처녀가 된다니까요. 기억을 못하니 말입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기억을 하던데요. 조르바, 이놈은 당신 이름이 아니라 남의 이름을 제잘거리잖아요. 당신이 한참 하늘 위를 날 때도 이놈이 카노바로 카노바로 하고 외치는데 화 안 나요?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교육을 좀 시켜서 조르바 조르바 외치게 하면 더 좋잖아요. 나는 그를 놀려댔다. 저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다니. 조르바는 큰 손으로 자기 귀를 막으면서 소리쳤다.
목을 비틀어 버리라고요? 나는 앵무새란 놈이 카나바로 이름을 부르는 게 좋아요. 밤이면 저 늙은 죄인이 세 장을 침대맡에 걸어두었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악마 같은 놈이 어둠을 뚫어보는 눈이 있어서 둘이서 막 기분을 내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카나바로, 카나바로. 네, 맹세코 말하지만 보스, 형편없는 책 속에 빠진 당신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맹세컨대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검은 가죽 장화를 신고 깃털 모자를 쓴 데다 보드라운 수염에서는 파촐리 향내를 풍기는 것 같아요. 본조르노, 보나세라, 마카로니. 안녕하쇼, 안녕하쇼, 식사하셨소? 내가 진짜 카나바로가 되는 거죠. 나는 총알 수천 개를 맞은 기함에 올라 떠나가는 겁니다. 보일러에 불을 지펴 포격 개시. 조르바가 신나게 웃어댔다. 그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나를 보았다. 보스,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우리 알렉시스 할아버지를 닮은 모양이에요. 하느님, 그를 굽어 살피소서. 할아버지는 100살이 되던 해에도 우물가에 물 길러 가는 처녀에게 추파를 던지곤 했거든요. 시력이 나빠서 똑똑히 볼 수 없으니 처녀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르곤 했죠. 어디 보자. 네가 누구냐? 마스트란도니네 딸 크즈니요예요. 가까이 와보라. 어디 좀 만져보게. 이리 온 겁낼 것 없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엄숙한 얼굴로 다가와요. 우리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천천히 그러면서도 육감적으로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곤 했어요. 언젠가 한 번은 내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우세요? 저렇게 많은 계집들을 두고 죽어가는데 안 울게 생겼느냐. 조르바는 한숨을 쉬었다. 불쌍한 우리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 말씀에 100번 공감합니다. 이따금 이렇게 혼잣말을 해요. 이런 제 얘기를. 참한 처녀들이 내게 죽을 때 따라 죽어주면 얼마나 좋을꼬. 나는 죽어가는데도 환양년들은 여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화끈하게 재미나 보고 사내들은 그것들을 끼고 주물럭거리는데 나는 고작 그것들이 밟고 다니는 흙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냔 말이오. 그는 다시 불 속에서 밤을 꺼내 껍질을 까기 시작했고 우리는 건배를 했다. 꽤 오랫동안 먹고 마시며 바다가 포효하는 소리를 들었다.